괴테의 모토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이제 한국에서는 이 말이 아주 흔하게 인용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의 다수설, 어쩌면 여러분도 다 들어보았을 그 풀이, 그거는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꾸준한 의지가 중요하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참고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출처가 어디냐? 그게 괴테의 시집 온순한 크세니언, 거기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출처까지 붙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래, 그 시집에 나오는 말은 앞에 한 구절이 더 붙어서 별들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사랑받는 그런 경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괴테의 말이다. 괴테가 쓴 글이나 괴테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SNS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또는 다른 나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내의 다수설이자 SNS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닌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괴테의 말, 괴테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괴테의 시집, 이것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괴테의 시, 그리고 그의 어떤 일상적인 일들, 이런 것을 같이 다뤄놓은 책에 보면 우선 알기 쉽게 우리 국내에 출판을 한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칼라일이 괴테의 문학을 평가하고 그 좋은 평을 내리는 그런 평론을 썼다는 사실은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할 겁니다. 칼라일은 괴테의 도덕적인 그 논조, 도덕적인 특성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괴테가 아주 교훈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들이 보듯이 저게 노인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저거는 원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라일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이제 이것을 번역을 했고 그때부터 괴테하고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824년 6월인데 괴테가 29살 때입니다. 19세기인 것이죠. 괴테는, 칼라일은 스코틀랜드의 크라이겐푸톡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독일의 괴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칼라일이 29살이라고 했는데 그때 괴테는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 29살 영국인과 75살 독일인의 편지 교환, 이런 그 사건이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칼라일과 그 같이 어울리던 동료들, 지금 보면 아주 저명한 인물들인데 그들은 괴테하고
친구이기를 바랬다. 이 연령차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다르다 하는 것도 뛰어넘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824년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바로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1831년입니다. 그때 괴테가 82살이 됐고 괴테의 생일에 칼라일이 선물을 합니다. 그때 칼라일은 36살, 계산해 보니까 36살 정도 됩니다. 칼라일과 같이 그 동료로서 괴테를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 이 선물을 같이 보낸 그런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워즈워드, 또 월터 스콧, 또 윌리엄 프레이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괴테의 82살 생일에 아주 인상적인 선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쓰는 도장보다는 좀 큰 그 인장인데 거기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발이 달려있는 서양에서는 그냥 큰 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드래곤, 서양 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동물이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 되겠죠. 동그란 원은 아니고 서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게 새겨져 있고 금도금이 된 인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과거부터 이거는 영원함, 끝나지 않는 영생, 그래서 삶이 계속된다, 죽음이 오지 않는다.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윤회 같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입니다. 이런 것을 새겨 넣은 인장을 선물했는데 그 인장을 이렇게 둘러서 인장 둘레에 바로 이 경구 오네하스트, 아버 오네라스트 이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괴테는 이제 이걸 받고 칼라일에게 고맙다 하는 편지하고 시를 한 편 동봉해서 보냅니다. 이 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1831년 8월 28일자로 된 이 편지 속에 있는 시인데 제목은 15명의 영국 친구들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모두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하는 말, 고국에서는 변치 않고 똑같이 작용하지만 시인은 그 말이 먼 곳으로도 작용하는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입니다. 영국인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이렇게 썼죠. 활동적인 생각, 절제된 행동, 서두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네. 당신들은 이 말을 새기고 싶었겠죠. 이게 이제 두 연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제1연, 이거는 괴테가 생각하는 세계문학, 거기에 대한 괴테의 생각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인이 하는 말, 괴테가 독일어로 시를 쓰고 이런 게 독일에서는 그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그게 먼 다른 언어를 쓰는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읽히는지 시인은 그거는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것은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여는 네 개의 행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제5행은 영국인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칼라일 쪽에서 뭔가를 썼구나 이것을 알려줍니다. 제6행 활동적인 생각, 절제된 행동. 이거는 칼라일이 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괴테 자신의 인생의 원칙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다. 지금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7행 서두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네. 이것도 그 인장에 새겨진 문구 자체가 아니고 그 뜻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칼라일이 새겨 놓은 그 문구 그거를 이렇게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8행 당신들은 이 말을 새기고 싶었겠죠. 새긴다. 이제 언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새긴다 하는 것이 그 인장의 쓰임이 이렇게 인장을 찍음으로써 그걸 불변으로 앞으로 고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인장에 그곳을 새겨 넣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8행은 칼라일로부터 선물 받은 인장을 이야기하면서 제2연에서는 이 영국인 친구들이 이런 것을 새겨서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시를 써봤다. 이런 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괴테의 시 제2연의 7행, 8행에서 보듯이 이 문구는 칼라일 측에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만들어낸, 괴테가 지은 그런 문장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확인이 됩니다. 계속 보면서 선물로 보낸 인장 이야기를 칼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고 괴테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칼라일의 설명을 보기로 합시다. 칼라일과 괴테의 편지 가운데 1831년 15 영국 친구들이 괴테에게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괴테에게 보낸 선물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적어 놓은 설명입니다. 가운데에 세련된 조각으로 상징적인 그 양각 이런 게 이제 두드러지게 푹 파이게 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고 그 황금 벨트의 상하 좌우 그러니까 네 면을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마스터에게 그러니까 독일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될 것이고 영국 친구들로부터 1831년 8월 28일 이때가 이제 괴테 생일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끝으로 인상적인 영원의 뱀 이게 드래곤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둘러싸인 별이 있고 거기에 이 모토 오네하스트 아버 오네라스트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영원의 뱀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꼬리를 삼키는 드래곤은 영원의 서클, 영원의 원이라고 하면서 보호의 성령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한다. 죽지 않는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이 인장의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것,
이 문구를 새기는 것, 그게 전부 칼라일이 제안한 것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왜 이걸 썼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라일을 포함한 15명 이 영국 친구들은 괴테가 장수하기를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괴테가 혹시 빨리 세상을 뜰까봐 걱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 영국 친구들의 작은 생일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존경하는 분의 생일에 존경하는 당신이 아직 우리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감사의 기념물을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테가 아직 우리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그러니 나이 많은, 그 당시로서는 나이 많은 괴테, 혹시 또 그때 몸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이 오래오래 더 계속되기를,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신이 고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라일을 중심으로 한 그 15 친구들, 영국인들이 괴테를 정신적인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이렇게 장수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작품을 쓰고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칼라일의 편지도 같이 지금 남아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a star, a s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haste, yet without rest.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별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 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의 드래곤, 죽지 않는 영생, 삶이 계속되는 것, 이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멈춤, 곧 죽음,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는 혹은 SNS 상에 아주 많이 있는 괴테의 모토다 하는 그 문구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다수설, 소위 다수설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칼라일과 괴테의 편지, 여기에서 보면 또 전문적인 그 분석을 하는 자료, 여기를 보면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또 지금 이 문구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 어떤 당장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쓰고 있고,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 것은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뭐 이런 내용,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선물로 보낸 인장, 거기에 대해서 괴테의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괴테가
꼼꼼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한 소위 까칠한 편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드러나 있습니다. 괴테가 1831년 8월 20일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게 편지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직접 써서 편지하고 노트하고 이런 거를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내용입니다. 내가 다가오는 내 생일에 여러분의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 해협 건너편에 그쪽에서 온 아주 눈에 띄는 이 선물에 대해서 그 소식을 좀 전하겠다. 15 영국 친구들 이러면서 그렇게 부른 이유가 칼라일과 그 동료들이 저희가 선생님에게 고귀하신 분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15명을 묶어서 15 영국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어떤 일종의 우정 같은 그런 애착 이런 걸 느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호칭인 15 영국 친구들이 보니까 아주 최고로 유명한 금 세공사에게 준비시킨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장 한 개를 나에게 보냈다. 인장의 생김새도 설명을 합니다. 한 손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정도 크기다. 그리고 모양은 길쭉한 화병처럼 생겼다. 인장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꽃병, 그 화병같이 길쭉하게 생겼다. 범랑세공인도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고, 그 도움을 받은 금세공사가 지금 보니까 아주 최고의 솜씨를 발휘한 그런 그 작품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괴테는 딱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 인장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금속 공예가 첼리니, 이 사람이 1500년에서 1571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니까 16세기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업적을 극찬하는 버릇이 있는 이 첼리니, 그 첼리니의 그 솜씨, 그 기법이 연상됐고, 그리고 이 인장은 아무리 봐도 16세기 방식을 본따서 작업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거하고 이 내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온에 이게 조금 잠깐만. 영국 사람들은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이 말을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영국에서 온 독일어 문장, 요 문장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영국 사람들은 이 속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속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어로 표기가 돼 있는데 독일 속담이 아니고 영국 속담이 아닌가 싶은 것이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속담은 영국인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영국인들이 뭔가를 할 때
아주 영국 스타일, 그거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영국 속담이 아닌가. 괴테에게 보내니까 독일어로 보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 속담은 별주위에 새겨져 있다.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원 모양, 서클 모양을 이룬 뱀이고, 이게 이제 발이 있는 서양용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그 주위에 새겨져 있다. 이걸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담이다. 이거를 알 수 있고, 이건 영국인들 자신의 생활, 그 생활 태도를 아주 잘 표현한 영국인들의 그 사고방식, 이런 걸 보여주는 속담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괴테가 창작을 했든지 괴테의 그 경구, 괴테의 말은 아니구나. 확실히 이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괴테는 그 도장, 인장에 새긴 문자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히 지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옛 독일 대문자로는 그 느낌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 이제 주위를 둘렀다는 게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이 서클 안에 그 글자로 된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이 마침표가 없거나, 독일어 특유의 그 첫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다른 그게 없고, 게다가 상당히 읽기에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선물은 뭐 어떻게 봐도 모든 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답례로 이 15 영국 친구들에게 다정한 운율을 좀 써봤다. 그게 그 앞에 소개한 시, 2연짜리 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다정한 운율이라고 한 거는 괴테가 정말 친필로, 자필로 썼고, 그걸 쓴 편지에다가 선물 받은 인장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칼라일과 괴테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영국과 독일 이렇게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그렇긴 한데, 칼라일은 정말 괴테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라일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괴테가 위대한 작가의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유일한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나의 아주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는데, 칼라일이 죽기 전에가 아니고 괴테가 죽기 전에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괴테도 칼라일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집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야기도 했고, 칼라일은 스코틀랜드의 크라이겐프톡, 여기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라든지 문필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괴테가 그 칼라일의 집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강한 열망을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괴테는 1832년 3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모토로 알려진 바로 이 말, 오네하스트, 아버 오네라스트. 이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또 이게 꾸준한 의지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것으로서 이게 오늘날의 다수설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이 문구는 속담이고, 그것도 영국인의 그 습성, 영국인의
칼라일에게 딱 맞는 그런 속담이고, 칼라일이 생일 선물로 보낸 인장에 새긴 문구였고, 또 그 풀이도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그 기원을 담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원의 드래곤, 영원의 뱀이라고 하는 게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꽤나 동양적인 색채까지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831년 8월에 이 인장을 오래 사십시오 하는 이런 선물을 했는데, 괴테는 다음 해인 1832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 사실은 이랬다, 이제 이런 것과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다. 뭐 괴테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게 괴테의 말로 되고, 괴테의 이런 남은 것들을 시집으로 엮고, 시집은 후일에 여러 편을 이렇게 엮으니까 괴테의 시가 되고, 그러면 괴테가 이 말을 한 것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온 세상이 이게 괴테의 말이라고 해도 칼라일과 괴테가 쓴 편지가 남아있고, 그걸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긴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난 이런 때에도 사실을 읽어낸다,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기술 발달로 아주 편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손쉽게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게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사실은 사실로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가가 읽는, 전문가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존중받아 마땅하며 계속 그것은 깨어지지 않고 후세로 이어지고 이어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대화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소위 세간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면 그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아량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써서는 안 되겠죠.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